자, 오늘은 명력으로 2045년 6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5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이모월 무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충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고요. 고황토라고 해서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맥 광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왕하면 무토는 후중해서 울체된다고 해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무토가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온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는 사시사철,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무토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저것이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원령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토가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시절,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죠. 근데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왕한 만큼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무토도 굉장히 신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니까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할 필요가 있게 되겠는데,
이 5월만큼은 무토가 왕하다고 해서 간목을 먼저 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임수를 먼저 취용합니다. 임수. 이 임수를 가지고 무토를 갖다가 일단 윤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떨렁 수가 없는데 간목만 있게 되면 바로 목분비회라고 합니다. 간목이 수기가 없고 화만 왕하면 나무는 불에 타서 날아간다. 목분비회가 되죠. 그래서 5월에 무토만큼은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쓴다? 임수를 먼저 써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줘야 되고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무토를 설명할 때 무토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좋아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월은 굉장히 예외가 되는 게 뭐냐면 5월이 그만큼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기 때문에 먼저 수가 필요할 때 개수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5월에 토까지 왕하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고갈돼서 날아간다. 이때는 오히려 그냥 큰 관계수라고 합니다. 관계수라고 하는 뭐예요? 큰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그 드넓은 땅에다가 물기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월의 무토가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관계수로를 내서 그 드넓은 땅에다가 물을 댄다라고 보시면, 물론 개수가 있으면 금상첨화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일단은 임수를 얻는 것이 개수를 얻는 것보다는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5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화토가 왕하죠. 특히나 화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매우 세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5월에 수는 여기가 절지를 지나 태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세력을 얻지 못해서 금방 토에 의해서 파극되고 화에 의해서 금방 증발돼서 고갈될 위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연후에라야 간목을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할 수 있다. 그래서 5월만큼 무토와 용신 충하는 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임수를 먼저 쓰고요.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해야 되는데 임수가 약하면 어차피 간목이 무토를 소토할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 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두 번째로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를 꼭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즉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으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 되겠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냐라고 물어봤을 때 격국이 명확하고 용신 또한 명확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격국이 흐릿하고 용신도 있는 둥 많은 둥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주는 있는 듯 많은 듯 또는 흐릿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좋은 사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쇠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 또는 왕상휴수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 8글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를 보는 것인데, 그 오행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큰 핵심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일간이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야지만, 일간이 어느 정도 튼튼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항상 중화라고 했죠. 왕세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게 왕하고 적절하게 주변과 융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사주 8글자는 사람, 동물, 식물이 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 동물이, 식물이 사는 것처럼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추우면 북극이라든가 남극 지방처럼 되는 것이고, 너무 뜨거우면 사하라 사막처럼 되는 것이고, 또 건조하면 물기가 없으면 만물이 자생할 수 없겠고, 또 습한데 온기가 없거나 습한데 빛이 없다라고 하면 그 또한 좋은 국세는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주의 두 가지 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흔히 배운 억부용신법 이 되는 것이고,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인데, 크게 용신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3가지는 뭐 알면 보는 것이고 모르면 못 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2가지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의 오화는 이거는 음화가 됩니다. 채, 양, 용, 음이라고 해서 본시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고 사화가 음이 되는 것인데, 왜 오화를 몸체는 양인데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느냐라고 봤을 때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지장간 초기로 병화가 있고요, 중기로 기토가 있고, 본기, 정기로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근 예를 들자면 몸체는 남자 같은데 그 성향이 너무 여성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는 것이고, 먼저 공부했던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화가 화생토해서 일간을 생해주게 되니 저거는 생아자라고 해서 인성이 됩니다. 인성. 그렇다고 하면 인성이 2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정인과 편인이 이렇게 있는데,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인은 양대음 또는 음대양 조화가 맞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양토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정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편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 양대양,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를 편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음의 관계 정인격으로도 볼 수 있겠죠. 정인격. 근데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양인격이 된다라고 했고요. 무토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양인격으로 합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인격보다는 양인격으로 쓰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5 안에는 병화, 기토, 정화가 있는데, 병화 일간일 때는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5 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건데, 양인가살, 병화 5월생은 임수가 있어야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고, 무토 5월생은 임수가 아니라 간목이 있어야 양인가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토가 5월에 태어나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무토도 신왕해지고 5월은 뜨거운 염천지절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 땅이
버쩍버쩍 마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서 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줘. 한여름에 물이 없으면 땅이 버쩍버쩍 마르죠. 아까 말했던 사하라 사막처럼 돼버리면 그런 토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것, 아까 말했던 조후해지는 것, 이건 어느 개념에서? 한열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5월에부터는 임수를 치용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야지만 일단 사주국세가 안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 5월에부터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5월의 무토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를 봤습니다. 축토.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염상절, 화가 왕하다라고 했고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도 양인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나도 양인격이 됩니다. 화토가 같이 왕해서. 그 다음에 이 토가 왕하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임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간목을 생조해주는 틀이 필요한데, 연간에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토가 있기 때문에 목분 비해까지는 될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토가 왕할 때 목으로서 이렇게 토를 통제시켜주는 장치로서 간목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해도 일단 을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은 갖춘 그런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월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월 5월, 미월 수가 필요한데 4월하고 미월은 같이 염려를 하더라도 개수를 쓰는데 5월만큼은 화토가 가장 극렬한 시절이기 때문에 개수로는 좀 부족하고 임수를 지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임수가 일지신금을 봄으로 인해서 뿌리를 축에만 두지 않고 신에도 이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주국세는 나름대로 틀을 다 갖추었습니다. 일간도 왕하고요. 임수용신도 왕하고요. 일단 부족한 거는 목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갖출 것은 갖춘 그러한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 이렇게 신자 합수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5월이라 하더라도 축토도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고, 임수가 다시 투출을 하였으니 이거는 화왕절인 5월이라도 한기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5월에 무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양기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토운도 나쁘지 않죠. 토운도. 그래서 임자시는 한기가 발생, 그 해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임수가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고 더해서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5월이라 하더라도 5월 같은 경우 여름에도 비가 장맛비가 뭐 2-3일 일주일씩 계속 내리게 되면은 춥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옛날에 보일러도 돌리고 연탄불도 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임자시, 개해시 5월이라 하더라도 한기가 발생, 목화운이 좋겠고요. 경신시도 마찬가지로 또 금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해서 수를 생해주고 있죠. 이것도 이거 5월이라 하더라도 역시 금수가 세력을 얻었다. 신유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아니라 이제 간목을 얻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 일단은 배제돼야 될 생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요 갑인시가 될 것이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정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물론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보시면은 간목에 비해서 무토는 을목이 많은 것은 뭐 그다지 그렇게 정관이라 하더라도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 중에서 여기 병진시는 제가 요거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5월에 병화가 투출하면 당연히 뭐 화가 왕한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 사주 구조가 3주까지만 놓고 봐도 틀을 갖추고 놓고 있기 때문에 일간도 굉장히 왕합니다. 축토 있죠? 진토를 받았죠.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조금 꺼리는 바가 됐었을 것인데 진토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여기도
뿌리를 두고 무토도 또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괜찮아 보이는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단 무인대운 때 인신충 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일단 여자의 경우에는 경인대원 75세 때 이 인신충이 되는 것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토, 축토에다 습토가 있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 충격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병진시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 정사시도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압수가 되기 때문에 뭐 수가 부족한 것 아니고요. 정사시가 되면은 뭐 무인대운 때 인신충도 회피가 될 수가 있겠다. 뭐 그럴 것 같으면 남자의 경우에는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병진시, 정사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신금이죠. 오화 두 개, 무토 이것도 일간 굉장히 생황하다라고 보여지죠. 오화 하나만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임자시, 경신지, 신유시, 계시였으면 목화운이지만 이거는 무토를 오화를 또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기미시는 그냥 토입니다. 이거 뭐 화가 아니죠. 미토는 그냥 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조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기미시를 선택할 바에는 병진, 정상, 무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삼주를 봤을 때 나름대로 국틀을 갖추었기 때문에 생시에서 고를 수 있는 생시가 좀 많겠죠.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임자, 경신, 신유, 계해, 뭐 병진영상 무 이 정도에서 선택을 하되 낮 시간에 병진영상 무 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에서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